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바리스타들은 자신의 능력을 공인받기 위해서 세계대회에 출전하는데요. 커피 대회도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최고의 바리스타를 뽑는 대회, 커피잔 위에 그림을 그리는 라떼 아트 대회, 드립 커피를 잘 만드는 바리스타를 뽑는 대회도 있고요. 최고의 커피 칵테일을 제조하는 대회, 또 맛이 다른 커피를 찾아내는 대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2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국내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커피 감별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헌관 바리스타를 오늘 만납니다. 요즘 부산이 커피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부산 출신 바리스타 문헌관 씨 지금 만납니다. 네,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문헌관 바리스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말이죠. 부산 출신 바리스타들 활약이 눈부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최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부산 출신의 바리스타가 우승, 준우승을 다 차지했다던데 그 소식 들으셨어요? 네, 현장에 제가 같이 있어서 현장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후배님들이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 분은 이제 실제로 같은 연배고 같이 네. 활동을 했던 바리스타분이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보면 후배라고 볼 수 있는 바리스타였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하셨겠어요. 네, 같은 지역에서 있는 바리스타가 우승을 또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조금 더 제 경험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부산 분들이 들으면 아이고 부산이 커피 맛도 좋다 아닙니까 이렇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원래 강릉이 커피 축제도 하고 커피 콩빵도 만들고 저도 가봤는데 커피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커피로 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부산이 커피 도시로 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떤지 좀 전해 주시죠. 실제로 한 3년, 4년 전부터 커피도시 부산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와 여러 업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커피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광객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이미 코로나 이전의 관광 수요였던 300만 명을 넘어섰고 네네. 올해는 아마 예측상으로는 35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실제 부산을 방문하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당연히 관광을 왔으면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피가 그중 하나의 테마로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커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 또 특히나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로스터들이 부산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커피 도시로서 조금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요새 사실 부산에 외국 분들도 많이 찾아가시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분들도 부산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3, 4년 동안 그러면은 이 커피업계 전문가시니까 어떤 변화가 부산에서 있었는지 체감하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부산을 흔히 생각할 때 젊은 층이 점점 떠나고 점점 도시가 고령화되거나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또 역설적이게도 커피를 위해서 부산을 찾아서 또 일을 하러 오시는 바리스타분이 최근 들어 또 늘어나는 것도 계속해서 보이기도 하고 또 좋은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커피와 관련된 좋은 기업들이 부산에 새로운 샵을 열기도 하고 또 부산 안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에서도 부산의 진짜 커피 브랜드들을 좀 더 글로벌 브랜드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또 투자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지금 커피가 그 정도 미치군요. 예. 우리 문헌관 바리스타님은 부산 출신 바리스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 같이 이렇게 앞길을 열어준 분인데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선수한테 24잔의 커피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 24잔의 커피는 3잔씩 8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네네. 그 한 그룹 안에 3잔의 커피는 2잔은 똑같은 맛을 가진 커피,
한 잔은 다른 맛을 가진 커피입니다. 예. 그 다른 맛을 가진 커피 8개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대회예요. 아, 그럼 24잔을 마셔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야, 그러면 이제 3개 중에서 그중에 2개는 같은 거니까 하나 찾아내고 또 한 그룹에서 또 찾아내고 그 8그룹을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도 커피 맛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데 바리스타 정도면 그 정도는 다 구별하지 않겠어요? 네, 보통은 이제 처음에 이 대회를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진행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세요. 좀 겸손하지 못한 오만한 생각이었나요? 아니, 전혀 그런 건 네. 아니고, 하지만 이제 한번 실제 대회를 같이 세트를 겪어보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 네. 또 계속해서 똑같은 자극에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쉽게 피로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막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에 처음에는 냄새가 엄청 지독하다고 느끼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것처럼 예, 커피도 예. 똑같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오고 그 피로가 온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작은 차이가 있는 커피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대회인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뭐 한 2잔 놓고 비교하라고 하면 비교하겠는데 24잔씩 놓고 막 다 마셔보면은 진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죠. 네네. 8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게 돼요. 8분 동안 24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중에서도 뭐 빨리 가려내면 뭐 이득이 있는 건가요? 컵이 8개니까 8개를 네. 맞췄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간을 더 빨리 끝낸 선수가 우승을 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시간에 구별을 해내는 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죠. 그럼 몇 초나 걸리셨어요? 저는 3분 8초 딱 걸렸어요. 24잔을 네. 감별하는데 네, 3분 8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입에 대지 혀 끝에 닿자마자 안다는 건데 그 정도면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절대 미각이시네요. 네. 미각이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네,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이야, 그 옛날 그 말하자면 장금이 같은 홍시 맛이 난다. 네. 그런 절대 미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 24잔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3잔씩 8개 세트로 해가지고. 네. 그 구성이 뭐 좀 정해진 구성이 있는 건가요? 실제 대회에서는 어떤 빈이 나오는지는 사전에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네.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커피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답안지 안 나와요? 답안지가 안 나옵니다. 네. 오, 왜 그러는 거죠? 궁금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회 자체가 굉장히 감각 위주의 대회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해당 대회에서 사용했던 빈들 리스트가 공개가 되면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빈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족보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족보가 안 돌아다니게.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어떤 게 나왔는지도 안 가르쳐 준다. 그만큼 엄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도 왜 바리스타 입장에서 내가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내가 마셨던 커피가 궁금할 것 같아 찾아보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셨어요? 찾아보거나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이제 네. 맛을 보면 이제 저는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시기도 하고 네. 또 오랜 시간 동안 커피를 하다 보니 어떤 커피인지는 대략적으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해요. 혹시 뭐 이건 괜찮겠죠. 내가 마신 게 어떤 뭐 원두의 커피였던 것 같다고 얘기 정도는. 일단 확실한 거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그리고 케냐 워시드 커피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 브라질 다테아라는 농장의 커피까지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마셔봤으니 아는 것들이고 아마 뭐 정답지가 예를 들어서 답안지처럼 공개가 네. 됐다고 하더라도 그 커피들은 확실히 세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많네요. 이렇게 그냥 구별을 해낼 정도면. 근데 사실 뭐 커피가 뭐 무슨 뭐 산미가 강한 것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제가 그 정도는 구별하지만은 그래도 비슷비슷한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빠른 시간에 맛이 다른 커피를 찾아서 탁자에 탁 올려놔야 되는데 그럼 탁자에 올려놓으면 진행자가 뭐 정답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까? 네, 실제로 유튜브에 이제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보실 수 있는데 네. 큰 테이블에 이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예. 그 선 위로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커피의 컵을 올려두면 되고 그 올려둔 커피는 다시 절대로 이제
앞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네. 후퇴는 안 되는 네,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낙장불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커피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직접 컵을 들어서 사회자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우승 발표되는 그 순간 바로 현장에서 알겠어요. 네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어땠는지. 그때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했고 너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은 걱정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이제 네. 걱정되는 점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영어를 잘 못했고 예. 이제 월드를 우승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활동 기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시작되던 시기가 우승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우승 소감 같은 거는 대회 출연하기 전에 좀 영어를 미리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우승할지 몰라가지고 네, 사실 준비를 안 해갔어요. 진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예상을 못했어? 이 정도의 절대 미각이고 실력을 가졌는데. 이게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도 그렇지만 모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관련된 대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나라의 1등을 한 사람들이 한 40개국에서 50개국 정도의 선수들이 모여요. 그렇죠.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 국가대표로 온 친구들이 사실 한 번도 같이 경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도 알 수 없고 당연히 저보다 더 타고난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제가 한국에서 잘하고 뛰어난 선수라고 하더라도 월드 세계대회를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사실 1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1등 하리라고는 뭐 별로 크게 기대는 안 했다. 네네. 그 예선도 엄청나게 치열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예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 몇 개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예선전에서 조금 실수를 해서 그때 당시에 12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8등으로 되게 아슬아슬하게 진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한 명 뽑고 국가대표는 한국에서 이제 300명 중에 한 명을 한 명 저희가 뽑고. 뽑게 돼요. 예. 1년에 한 명을 뽑고 그리고 월드 대회를 나갔을 때는 그 월드 선수들과 36명 정도의 선수와 경쟁을 해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 12명의 선수를 뽑아요. 아, 그 12명 중에서 몇 등 했다고요? 그때 예선전에서 8등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승 후보는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딱히 견제하지 않았던 선수였어요. 왜 그거밖에 못해서 우승했는데 실수했어요? 실수를 했었죠. 실수를 했고 이게 모든 대회도 그렇고 또 방송도 똑같고 막 제일 처음 진행할 때 엄청 긴장되잖아요. 네네. 새로운 환경에 낯선 환경에 놓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낯선 환경이라서 처음에 실수를 되게 많이 했고 잘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과하게 마셔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에서 그 실수했던 포인트가 있었는지요? 이제 원래 제가 커피를 마실 때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피로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적게 마시고 분별해내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첫 세트였고 너무 긴장을 한 상태에서 마시다 보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마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마셨다.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헷갈려서 결국에 두 개를 놓쳐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예. 그렇군요. 커피 맛을 감별해낸다. 그러니까 내 미각을 아주 최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회 치르기 전에 이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비법 같은 거 있나요? 말하자면 뭐는 안 먹는다. 네네. 예, 아니면 어떤 것만 먹는다 이런 거. 실제로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를 하면서는 예전에 되게 식단을 다양하게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가장 효과가 컸던 건 일단 매운 음식, 짠 음식은 피한다. 자극적인 거는 맞습니다. 피한다. 네, 그리고 술을 피해야 돼요. 왜요? 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탈수를 일으킵니다. 탈수를 일으키면 코가 어쨌든 점막에 수분이 충분해야 향기의 인지가 좀 더 원활해지는데 수분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각이 조금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고 또 대회 전에 보통은 제가 한 3, 4주 전부터는 아예 그냥 술을 안 마셔요. 한 달 정도 금주를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거의 한 달 금주하고 예. 한 2주 정도는 웬만하면 매운 건 완전 피하고 짠 음식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2주 전부터는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죠.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걸 주로 먹게 되죠. 바리스타한테도 또 이런 고충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좀 쉬운 일 아니셨을 것 같아요. 문원관 바리스타께서 우승하신 이 대회는 이 우승 트로피 모양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예. 네, 우승 트로피가 전통적으로 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게 커피를 평가할 때 커핑볼이라는 잔을 사용을 해요. 네. 그 잔이 있는데 그 잔 모양과 위에는 또 그 커핑볼에 있는 커피를 떠먹기 위한 스푼이 있습니다. 예. 그 스푼을 항상 이렇게 같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트로피를 항상 만들고 있어요. 네, 네,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그런 트로피네요. 그 바리스타마다 주특기가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몇 분의 바리스타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문헌관 바리스타는 이제 미각이 절대 미각이신 분인데 물론 타고난 것이 크겠습니다만 그 미각 훈련을 평소에도 좀 하는 편이신가요? 네. 미각 훈련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마셔보고 또는 먹어보고 하는 시도들을 엄청 많이 하고 네. 특히나 저는 저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재능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저는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접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 음식에 들어간 향기 같은 거를 그냥 향을 맡으면서 어떤 게 들어갔겠다라고 유추하는 이런 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이게 센서리 흔히 이야기하는 감각, 미각이나 후각에 대한 변별력,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네. 그런 과정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왔기 때문에 좀 더 뛰어난 변별력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요리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네.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있으셨군요. 네네네. 예. 커피 맛을 분별하려면 다양한 커피를 마셔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도 대회에서 20잔의 커피를 네. 그게 조금씩만 마신다고 해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커피를 그렇게 계속 마시면 평소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민감해져서 이제 오후에 마시면 잠을 못 자거든요. 잠은 잘 주무세요? 근데 대회 준비 기간에는 실제로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물론 연습 중에도 그렇고 대회 중에도 그렇고 커피를 다 마시진 않습니다. 이제 와인을 보통 테스트할 때도 와인을 입에 머금은 다음에 향을 확인한 다음에 다 뱉는 과정을 하는 것처럼 네. 커피도 그런 과정들을 다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인에 굉장히 내성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건강상의 장애가 일어날 확률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뱉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한번 대회 전에 얼마나 많은 커피가 제 입속을 왔다 가는지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60리터 정도의 커피를 입안에 머금었었어요. 60리터요? 네네. 물도 못 커피를 60리터요? 네. 네, 그걸 다 마시진 않고 뱉지만 일단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대회 준비 기간에는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예. 이게 또 이 대회에 출전하는 바리스타들의 고충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문헌관 바리스타는 맛감별에 있어서 특별히 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슬러핑만으로 커피 감별을 하는 거라고 해서 슬러핑이라는 게 뭐죠? 이 슬러핑이 어떤 거냐면 이제 스푼에다가 입을 대고 강하게 커피를 흡입하는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슬러핑을 하면은 약간 새소리처럼 엄청 높은 톤의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액체를 입안에 넣었을 때 강하게 분사를 시켜서 더 작은 입자들로 쪼개서 이렇게 입 전체에다가 분사를 시켜주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강하게 향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슬러핑이라는 방식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슬러핑도 하고 나중에 이제 감각의 피로가 온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선수들처럼 머금어서 또 평가를 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소리가 나겠네요. 네, 그런 소리가 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먹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커피는 좀 우아하게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슬러핑 할 때 보면 되게 멋이 없어요. 얼굴도 엄청 못생겨지게 되고. 예. 네, 그래서 그 대회 나온 선수들을 보면 그 할 때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로 그 커피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러핑도 하고 머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분별을 더 하는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런 거군요. 자, 어쨌든 이 커피 맛 감별로 이제 세계 최정상에 오른 거예요. 챔피언이 되신 분인데 어떻게 바리스타가 되셨는지요? 바리스타가 처음에 저도 일반적인 정말 처음 커피를 접한 사람들처럼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네. 네, 마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는 정말 탄맛만 나고 쓰기만 하고 이제 먹지도 못해서 다 뱉어버렸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땡기고 맛있으면 좀 나이가 든 거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네. 이 쓴 걸 왜 먹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음악을 했었어요. 잠깐. 악기 연주하셨어요? 그 실용 음악을 했었습니다. 네. 한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진로를 포기하고 일반 대학교 방사선학과를 진학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 방사선학과를 진학하고 나서 공부를 하며 느꼈던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 같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20살 때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커피를 내리고 음료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런 제공을 하면서 고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제 내가 평생에 해왔던 일 중에 좀 진짜 진로로 삼을 만한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라고 돌아보면서 이제 커피를 생각하게 되었고 군대를 전역하기 전부터 사실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 한때 젊은 시절에는 카페 알바가 좀 다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내 진로와 적성을 찾으셨군요. 네. 근데 요즘 바리스타 자격 딴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많이 계세요. 아마추어들도 많이 계시고 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뭐 바리스타 자격 뭐 준비 또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자격증만 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커피가 흔히 이야기하기는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시드 투 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씨앗부터 컵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씨앗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때 더 나은 품질을 가지는지 또는 뭐 어떻게 로스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생두의 무역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로스팅 다음에 커피를 추출할 때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또는 이 커피를 어떻게 추출했을 때 가장 좋은 맛이 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뭐 처음에 학원도 다니셨을 테고. 네, 저는 네. 처음에 학원으로 시작을 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카페에서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었고 이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2012년, 3년 이럴 때였는데 당시에 나와 있었던 커피와 관련된 모든 책은 다 사서 봤었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군요. 네. 커피랑 관련해서 나와 있는 국내에 나와 있는 책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권 정도 내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몇천 권대가 될 것 같아요. 훨씬 많아졌겠죠. 네,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이 커피 일 자체가 보통은 사실 낭만적인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페 사장이 되어서 또는 뭐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맛있게 내린 나만의 커피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앉아서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는 이런 네. 삶들을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건 손님이 즐기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장은 이제 손님분이 잘 즐기시기 위해서 네, 준비하고 또 열심히 커피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고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엄청난 커피 소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는 어떤 음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명확하게 정의 내렸을 때는 기호 음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기호 음료이고 이 기호 음료라는 뜻은 누군가는 좋아하는 커피를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또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커피 자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점은 이 커피라는 음료가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는 많은 이유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로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 이유가 결국엔 커피 한 잔을 통해서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그리고 커피와 사람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커피라는 음료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자 또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커피를 매개로 소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바리스타마다 강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원관 바리스타는 이 뭐 맛에 관한 한 이제 미각에 관한 한 절대 강자예요. 요게 굉장히 많이 바리스타한테 큰 도움이 되죠. 어떤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리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음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무언가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에 대한 도움들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커피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각적으로 커피를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왜 옛날에 먹었던 그 맛 있잖아. 그 맛 하는데 그걸 다시 재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다 분석하고 기억하고 감별하시는 거니까. 네. 참 제가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맛을 기억하는 능력도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상에 남았던 커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커피는 뭐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커피가 어떤 맛이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기억이 나거든요. 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좋은 바리스타는 어떤 바리스타일까요?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흔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재료가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 이 재료를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것들을 실제로 요리로 만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 자체도 단순히 커피를 잘 내리는 사람을 넘어서 이 커피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우리한테 닿게 되는지까지에 대한 구체적 프로세스와 그 내용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배경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이 바리스타란 직업 자체가 서비스업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카페를 갔을 때 아무리 좋은 커피를 바리스타가 내어주더라도 정말 서비스가 불친절한, 호스피탈리티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커피를 제공받으면 되게 기분도 좋지 않고 심지어 맛있는 커피라고 하더라도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가진 바리스타로서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신을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하려면 그런 영역에서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커피 하나에 이렇게 깊은 세상이 있네요. 예. 이제 맛을 감별하는 걸로는 세계 1등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혹시 도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저는 3년 전부터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올해 5월 달에 열렸던 바리스타 챔피언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등을 했었어요.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또 어떤 대회인가요? 그 대회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밀크 음료라고 하는 라떼 같은 음료, 그리고 시그니처 음료를 제공을 하고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평가를 받는 대회입니다. 아, 이제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결과물을. 예를 들어 주제가 있고 예. 그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네. 결과물을 해석하는 대회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갔었고, 그 대회도 한번 나가서 우승을 해보는 게 꿈이라서 계속 도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좋은 바리스타가 되는 것을 넘어서 제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인류의 실현이라는 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인류의 실현이라는 게 결국에 뭐 커피뿐만 아니라 뭐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는 언젠가 변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변환점에서 그냥 제가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직업적 사명을 넘어 개인적으로 그런 꿈꾸고 있는 이상들을 이루는 게 결국엔 제가 원하는 목표이자 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꿈을 갖고 계시네요.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하시면 또 한번 모실게요. 좋습니다. 네, 네, 곧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감별 능력을 평가하는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2022년에 국내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던 문헌관 바리스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